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오늘 9월 24일 다음 주 이제 연휴 앞둔 3일 그래 남기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 지난주 후반에 변동성도 있었고 시장이 여러분들을 많이 놀래키고 있을 거예요. 네, 추가적인 변화 압박. 그 속에 또 주말에 중요한 또 큰 이슈가 몇 가지가 제가 발생이 되어서 네, 일요일 저녁에 또 다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FOMC의 전문이 발표가 되었죠. 금리는 동결은 시켰는데, 이제 향후의 정책 기조, 네, 금리를 상단을 한 5.5에서 한 5.6%까지 높였고, 그리고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대를 유지한다는 발표 다음에 시장이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소위 말해가지고 임펄스 충격파가 찾아와가지고 변동성 조정이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을 강타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난 코스피도 지금 금요일 오전까지 2,500 아래 2,480선까지 위협을 지난 8월 저점과 마주보는 자리죠. 네, 받았고 코스닥은 일시적으로 560포인트를 하회하는 압박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토마토 TV를 통하는 선택과 집중 이 영상 방송 경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또 위기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할 자리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네, 일단은 시장 기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과 섹터를 선택하고 그 섹터에서 가장 지금 지수 약세를 이겨낼 수 있는 소수 시세는 항상 터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정만큼은 뭐 전체 업종군들을 한 번씩 다 빼고 갔다 봐야 돼요. 이제 뭐 8월 달에 고점 치는 업종과 종목은 반등 다음에 한번 더 빠졌고 9월 초순 중순 주도하는 주가들도 단기 변동성 압박을 크게 받았죠. 네, 이번 조정에서는 로봇주도 네, 상승폭을 상당 수준 반납하면서 하방 압박을 받았는데 금요일 날 동반 강세가 로봇주가 일단 가장 먼저 찾아왔고 중요한 업종 중에 맞습니다. 예, 10월 초로 가는 사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어요.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서 지금 가장 뭐 핫한 이슈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코프로의 자회사고 지금 45일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을 초과해가지고 조금 제가 어렵게 사실 봤었어요. 봤던 이 에코프로 머터리얼스의 예비심자가 50을 넘기고 나서 한참 뒤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요게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릴 거고, 요 내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 머터리얼스에는 호재가 분명히 맞죠. 호재가 맞고, 난 또 2차 전지는 지금 양의 함수하고 음의 함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부분을 오늘 종목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약이 뭐 일반 자금만 33조 몰려든 이 투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 당장 지금 이제 연휴 끝나면 10월 5일 목요일이죠.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네,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장 기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미국이 주말에 보니까 오전에 바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오장에 좀 다소 대밀리가지고 압박을 받았죠.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그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단이 제가 생각하는 예측 모델들이 여러분들 저 공장의 도면 스펙대로 딱딱 들어맞지는 않을 거예요. 저 예측 모델들이 있고 시장의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대응의 영역이고 그게 함수죠. 근데 제가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드리면은 제가 지난 8월에 드렸던 말씀 최종적으로 이번 하반기의 등락기와 조정과 변수를 이겨내고 지금 아직은 박스권이 죽은 거 아니에요. 박스권 등락기의 바닥을 찍는 횟수는 최소 3회가 나와야 돼요. 지금 지난 8월 20일경에 한번 나왔고요. 지난 8월달에 빠질 때 좀 심각했었죠. 수급 압박 그다음에 지금 뭐 밸런싱 한다고 빠졌는데 이때 코스피가 2483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일단 2486이에요. 금리를 좀 세게 올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은 있는데
반대로 쉽게 생각하면 그가의 0.25% 올리는 거 가지고 장은 또 호들갑을 뜬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좀 시그널을 보였을 때는 좀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고 하단을 한 번 더 내가 테스트 봤는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했는데 어쨌든 목요일하고 금요일 9시 때까지 시장은 단기 1박 2일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또 긴장하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하락마디의 찐 저점이 어딘가 뭐 지난 금요일 날 찍었을까 아니면은 네, 한 번 더 압박을 받는데 테스트를 받을 건가 요거는 뭔데 단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00을 위협하는 자리는 리스크 관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때는 에이스 업종이나 업황 주가를 기회로 보고 저점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9월 말에서 10월 초 오는 동안에 이 저점에 뭐 금리 정책 변수 때문에 빠진 것에 A그룹은 제가 매수 기회가 맞아요. 근데 제가 이게 뒷면이지가 안 나오는데 결국에는 제가 가을장은 요런 모양 최종적으로 10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최종적 저점이 한 번은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되어야만이 본격적으로 2차 전지든 때로는 HBM 반도체 쉬었죠. 기존의 올 초여름, 여름 중반까지 7월까지 8월 초까지 주도했던 A그룹이죠. 2차 전지와 HBM 반도체 핵심 주자들이 이제 다시 갈 시간을 준비할 거예요. 이 시간이 어딘가? 이 지금 두 번째 저점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은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 여러분들은 머물고 있어요. 이 지점에 머물고 있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금리 변수가 해소되는 시간이 찾아오겠죠? 그것은 제가 11월 2일 FOMC에서 일단 확인하자. 도이치뱅크 독일의 도이치증권이 있죠. 도이치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제가 좀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죠. FOMC는 추가 금리는 사실 하기 힘들 거다. 여러 가지고 인플레이션 요인을 죽이고 시장의 거품도 빼면서 상품 시장 거품, 특히 국제 유가. 사실은 이번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 경고한 가장 큰 원인은 사우디와 아람코의 탐욕으로 인한 국제 유가 강세가 제일 컸다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벌떡벌떡 그러니까 지금 FOMC 의장, 페드 의장이죠. FOMC에서도 그걸 자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사우디 아람코 좀 놈들이란 표현 쓰면서 제가 좀 격하면서 이야기 드리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놈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조정에 또 한 번 더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과정이 도출되는 시간은 미래를 누군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11월 2일 FOMC 전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조금 전반적인 위축 구간은 찾아오는데 요 구간에서 일단은 제가 매물 소화가 잘 되고 나면은 올 4분기에 진입하는 11월부터 빠르면은 장은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FOMC의 금리 정책이 금리 인상을 종결한다는 시그널을 줄 경우는 강력한 랠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남은 시간 11월 1일까지 지금 우리가 미리 단정은 안 되는데 저는 만약 추가적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멘트가 금만 주는 거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는 장은 화색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금 얼마 남았죠? 이번 다음 주 3일 날 그래 끝나면 10월에 여러분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약 한 달가량의 시간은 그래도 시장은 제가 박스권을 일정 수준은 유지할 거라고 내보고 있습니다. 뭐 최소 제가 50 넘어가는 2500포인트 후반 요 영역까지는 추후 반등 가능성은 제가 열어줍니다. 뭐 2600에 삼성전자가 강화돼가지고 반등할 경우는 열어줄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매우 견조해요. 지난 저점 안 늦었죠? 오히려 저점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2500초 근방에 위협하는 장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이번에 순간 950포인트를 위협했었죠. 네, 일단은 제가 수요일 말씀드리는 단기 예측 모델은 단기는 틀렸어요. 네, 그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 파월의 급준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놀래켰습니다. 네, 하지만은 860 밴드 하단의 이하에 이거는 덤으로 더 빼준 거라 봅니다.
다시 반등을 시도를 900포인트 근접하는 장은 제가 뭐 빠르면 9월 말 지금 다음 주 연휴 전이라 너무 주가가 많이 싸니까요. 그래서 10월 초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10월 달에 지금 여기서 두 번째 투바탄 만났죠? 여기에서 바로 반전 어렵습니다. 바로 반전 어려워. 다만 시장이 박스만 유지해 준다면은 업종 간의 수익률 게임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세요. 요 박스급만 깨지 않는다면은 주간 단위로 선택 업종군들이 움직이면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거예요. 단 뭐 화려하게 집단적 움직임보다는 소수 섹터들이 좀 압축되면서 가는 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수는 2,500을 위협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리스크 관리하자 이런 이야기, 나는 2차 전지를 보였다. 리스크 관리 영역이 이제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감내 시간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위한 동작들이 나오는데, 잠시 뒤에 에코프로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이 지금 이제 완전 바닥을 쳤다,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다, 요런 말을 하는 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말은 참고하세요. 아직 전반적인 시장 기조를 몰라서 숨만 바라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전히 9월 마지막 주가 오기 전에 또 최근에 보면 8월 달도 그랬고 9월 달도 그렇고 하순만 오면은 변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9월 말 전후에서 저점 완성하고 10월 초순 길면 중순 사이 상승 반등이 찾아올 건데,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10월 초중순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박스권 상단 영역은 제가 주중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리겠는데, 본격적인 레이스의 시작은 아니고 아직은 still now 박스권 장세라는 거예요. 요 점을 명심하세요. 2차 전지든 반도체든 AI 로봇이든 심지어 바이오든 이렇게 지수에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섹터들은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세요. 자동차 업종도 지수의 영향은 받는데 상대적으로는 자유로운 업종이 될 것이다. 먼저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완성했다 했죠. 요 차이를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전지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은 지수가 3중 바닥을 확인하는 10월 하순, 중순을 넘은 하순 시점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매입을 준비하는 시점이고, 물론 10월 중에 다른 싼 가격에 위협을 하면은 분할 매입하겠다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7월 26일 이후에 2차 전지가 상단을 고점을 치고 그동안에 계속 부정적인 조정은 불가피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시장에서 막 2차 전지를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뭐 조회수부터 줄어들고, 그리고 인기가 없는 점, 뭐 대중들하고 반하는 이야기하면은 다 인기가 없어지죠. 그걸 저는 감수하고도 그동안에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한 3개월 이상의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있을 거다. 그거를 잘 견뎌야 된다. 이제 보유자들은. 이제 제가 뭐 9월부터는 그런 말씀으로 갔어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8월, 7월 달에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자의 말이 맞느냐, 저희 말이 맞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10월 말에서 11월 초 되면은 확인받을 거예요. 그 기간까지 저는 바보로 살렵니다. 예, 바보로 살고 또 소수는 저를 비난할 수 있어요. 2차 전지를 선호하는 분들. 그건 제가 감내하고 갔습니다. 근데 때가 되었을, 주식은 타이밍이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조정기가 짧아지고 상승기가 도래하는 전후에 주식을 샀을 때 규모의 경제, 주어진 시간에 빠른 수익률 게임, 그거가 제가 추구하는 제 모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대응하고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선수적 매매 감각이라는 거예요. 중하수적 매매 감각이 아니고 선수적 매매 감각은 그렇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지금 이제 이게 상장이 예비심사가 이제 주말에 통과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네, 9월 22일 금요일 이제 오후 6시 30분에 나왔는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예, 상장을 하게 된다면 당장은 요 회사의 대주주가 바로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상승 연동될 거예요. 상승 연동되고 이번에 한번 100만 원 선을 돌파를 타지는 하는데, 다만 제가 지금 신규 매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 방송을 애청하고 2차 전지 매수 타이밍을 없는 분들은 저는 이번 마디는 관전해라.
10월 중순 이후 다시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왜? 지금 요 변수 때문에 그래도 에코프로가 연동되고 상대적으로 양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말에 테슬라가 많이 빠지는 게 이게 그거예요. 테슬라와 전기차 관련주들 실은 지난주에 한 10%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죠. 요게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경기가 위축되고 수요 소비가 위축되니까 아마 올 3분기에서 4분기로 가는 동안에 전반적인 중국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매량은 특히 지금 뭐 중국은 줄어들겠죠. 테슬라는 중국에 매출이 많지 않아요, 그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가락 경계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많은데 제가 내년을 바라본다면 2차 전지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차가 이제 미국 현지 공장 4분기에 애틀란타 근방에 있는 조지아주죠. 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가 이제 가동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전기차 경량화 관련 핵심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왔어요. 그들도 흔들렸는데 딴 것보다 훨씬 작게 흔들리더라 아닙니까? 먼저 매를 맞고 먼저 시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수익률 게임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저 생각과 다수의 지금 뭐 생각들은 항상 달라요. 뭐 8월달에 2차 전지 전망하는 분들 그때 전망치가 다 달랐잖아요. 저희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죠.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수익률 게임은 4분기에 조지아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4분기라는 건 11월, 12월인데 뭐 10월에 11월 전후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 확인하고 있는데 요쪽이 나중에는 수익률 게임이 더 편하게 날 수 있고요. 2차 전지는 지금 이런 경계 요인 때문에 초강공으로 가기는 조금은 부족해 보여요. 단 이번에 에코프로 머터리얼스의 상장, 지난주부터 에코프로가 드디어 박스권 하단이 나왔다는 것을 언급드렸어요. 언급드리면서 한 말이 지금은 아직까지 10월, 9월 하순에 10월 초 중순 사이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라. 세게 나와서 100만원 초합 코입에 강한 저항은 기다리는데 60일을 기다리고 있는 뭐 110만원에 근접한다지. 요 재료가 100만원을 통과하면서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단 신규 매수를 고려한 분들에게는 제가 100만원 근접하거나 조금 단기 돌파 시도하는 과정은 저는 신규 진입하는 것은 그렇게 강추하고 싶진 않네요. 어쨌든 에코프로 머터리얼스의 상장이 왜 좀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해줬느냐.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을 코스닥 지수를 일정 수준은 지금 받쳐놔야 돼요. 일시로 지금 밴드 하단을 위협받았단 말이에요. 위협받았죠? 위협받는 코스닥 시장을 여기서는 구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 갖고 가려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터리얼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의 1, 2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860 전후에서 하방 경직 박스권 하단은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 물론 이번에 코스닥은 두 번째 박스권 하단이 지난번 마디보다는 떨어졌죠. 파동으로 보면 A, B, C 조정을 받은 모양이 나와요. 박스보다는.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죠?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주봉입니다. 주봉을 봤을 때는 이런 반등을 한번 기회주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저점을 다지는 시간은 올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저 반등이 이 모양이죠. 공간이 부족한데 이 모양이 나오고 이런 반등기가 있고 나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요 모델이 만들어져야만이 이제 금리 변수가 사라지는 레이스가 나와요. 요 지점을 저는 11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제 11월 2일로 보고 있어요. 요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애청 모델인데 그동안에 저희 같이 시장 모델 계산할 때 단기 여름은 860을 이탈하고 위협 사격을 받았는데 갑자기 지금 실은 에코프로 머터리얼스를 지금 상장 심사 시간이 지금 45일 심사 시간이 넘어가면 보통 이게 심장이 패스되고 내년에 연초에 합니다. 이례적으로 왜 이런 결정을 제가 내렸을까를 유추해보고 물어본 결과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코스닥 1등 업종이죠. 에코프로 BM을 살려놔야 된다. 코스닥 지수를 방어하지 않은 성격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상대 수급 면에서는 좀 더 양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근데 뭐 10월에서 11월 가는 사이에 포스코홀딩스가 55만 원을 위협하고 또 50만 원 초반부에 근접하는 자리에 다가서거나 압박받을 때는 그건 위기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코너를 듣고 서둘지 말고 지금 자산을 비축해 두고 있는 분들이나 여유 자금이 돌아오는 분들은 10월 중순 넘어 10월 하순부터 11월 초로 가는 시간이 저 예측 모델이 맞다면은 그때 주식 비중을 최대한 늘릴 시간이고, 지금은 9월 하순이 오는 9월 이제 5주차가 들어가죠. 26, 27, 25, 26, 27. 여기서 10월 초순 이미 장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로봇주도 지금 단기간 비기슈가 돼가지고 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 가지고 극대화 수익을 내시고, 다만 10월 초중순에 좀 뭐 분위기 좋고 이럴 때는 항상 현금을 비축을 해두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큰 수, 조정의 염려도 없고 뭐 하락 리스크도 상쇄되는 자리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주말 특집 방송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100%는 누구도 못 맞춰요. 다만 시장의 트렌디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는 차이가 있다. 요 트렌디인데 트렌디 하단과 상단을 제가 100% 예측은 안 됩니다. 네, 그 모델이 현재 맞다. 왜? 2023년 1월부터 해가 장은 쭉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 오르고 난 다음에 봄, 여름 장이 나오면 가을 장은 쉰다 했죠? 쉬어도 폭락장이 아니고 박스권 장 정도는 나올 것이다. 네. 아직 주말에 미국 시장이 완전히 온전하게 제가 저점을 가지고 터닝하지는 못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하방 경직이 있을 거예요. 중국 증시 보시면 나오잖아요. 일단 중국 증시 이런 모양 나오잖아요. 3,100m로는 버티죠, 저희들. 지금 경기 위축이 되고 뭐 금리를 추가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 하고 뭐 2.5% 더 올릴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수 경기주들은 좀 어렵겠죠. 하지만은 요것이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고 종결하기 위한 마지막 한두 달의 수순입니다. 요 수순을 빠져나가고 이제 금리 인상이 종결되고 나서 일정 기간은 유지됩니다. 유지되고 나다가 특정 시점이 오면은 이제 인하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지난 제가 25년, 30년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 인상의 종지부를 찍는 그 지점에서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벌었어요. 또 한 번에 스몰 랠리든 단기 랠리든 연말 연초 랠리든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요 지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자, 업종과 종목들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지금 보유자들은 홀딩을 하십시오. 홀딩을 하고 가는데 에코프로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빅이슈가 되어가지고 추초한 100만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100만원 위에서 제가 따라가라 이야기는 안 하고 보유자들은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10월 둘째 주에서 넷째 주로 가는 사이에 다시 저점 매수 기회를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죠. 네, 이거 저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조정에서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지난 8월 저점이 얼마였죠? 이날 심각할 때였죠. 제가 이때는 사도 좋다 말씀드렸죠. 67,000원 위협하는 자리. 사서 그래도 한 7만 원대까지 갔었죠. 72,900까지. 네, 여기에서 여의치 않고 미국 금리 변수, 정책 변수 때문에 다시 빠졌는데 삼성전자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작은 트렌드 마디가 만들어지면서 하단이 조금씩 높아지는 트렌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긍정적이에요. 네, 긍정적이고, 종가를 연결하면 요 트렌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HBM 반도체를 4분기에 지금 10월 이후에 양산이 개시된다는 모멘텀은 삼성전자가 살아있죠. 삼성전자는 내가 투자 대상은 아니고, 지난번에 중기 보유하신 분들 판분도 있고 안 판분도 있고, 이거 7만원대나 최대 7만원 중반 요 영역에 8개는 하반기, 강하면은 후반이죠. 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HBM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단은 많이 빠졌어요. 한미 반도체도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났죠, 주말에. 48,000원도 깼고요. 지금 잘 나갔던 주가들 보시면은,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종을 보면은 장이 이 업종은 빠지기가 좀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됩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지난 한 3주 전에 제가 매도 조율을 해라는 이야기는 드렸는데, 예,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마. 로봇주로 지금 생성되는 시점이었죠, 당시. 9월 초순. 근데 여전히 3만원대 보고는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이들이 반발이 붙고 정고점을 넘어가려면은 좀 시차 적응이 10월 달에 한번 남았다. 박스권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도. 박스권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정도는 생각은 하세요. 지금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박스권 트레이딩을 한다는 관점으로 10월을 잘 나르셔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들 크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수를 하지 마. 트레이딩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할 좀 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을 때는 요 HBM도 분명히 강력한 대안이 될 거예요. 4분기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동아기업은 최근에 제가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소수분들에게 좀 다소 고약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인데 이제 조금 표현을 조금 평정하고요. 네, 시장에 항상 소수 불만 세력들이 있고, 예, 저 또한 안티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주식 움직이는 생물을 이야기하는데 반대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네, 그 점 품고 가야 되는데 제가 요것도 박스 하단이 부딪히니까 지난주 5만원 1,000원대 초반부에 부딪히니까 또 박스권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중국산 LFP 배터리 이야기하면은 갑자기 센티해지는데 그 한 분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교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근데 요거는 한국산 LMFP 배터리, 중국 배터리의 대항마잔 말이에요, 대항마. 중국 CATL 최근에 점유율 좀 올랐다 그런 기사 저도 크게는 높게 평가 안 하는데 CATL을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한국 기업이. 그러려면은 우리도 비슷한 모델을 만들어서 중저가, 당분간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보급형이 좀 잘 팔린다. 그건 인정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받아들이고, 한국에는 그러면은 그 삼성 LMFP 배터리 관련 기업 중에 관련주는 동아기업이구나. 지난주 테스트 해보니까 6만원 고점을 쳤더라도 한번 챙기고 가라 했죠, 지난주. 5만원 초반부는 받아주는구나. 요렇게 오픈 마인드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LF 배터리 잘못 이야기하면은 나라를 팔아먹느니,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런 틀에 왜 갇혀 있습니까? 명분이 중요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우리 실용적 집단들이에요. 수익률 있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4대 부들처럼 명분 내세우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4대 부가 망했잖아요, 조선이란 나라가. 비참하게. 그죠? 앞으로 실질적인 수익이 중요한 거. 항상 중립적인 오픈 마인드로 가세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와 이 LMFP 배터리와 관련 중국 대항마예요. 이거 중국 애들 잡기 위해서 이게 모델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긍정으로 봅니다. 전 싸게 산 사람들은 긍정해요. 요 말씀드리겠고. 자, 로봇도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한겨레 기사를 하나 올려 발췌됐는데, 로보틱스에 요 33조는 일반이 배정한 물량에 몰렸다는 이야기예요. 기관 투자자들하고 다 합치면 60조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요. 블랙록까지 가담했는데, 요거는 제가 실력이 없을 겁니다 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영상에서 1억 맞게 보여야만 몇백만 원 밖에 못 받습니다 했는데, 그거 완전 다 틀렸습니다, 실은. 524대 1은 제가 1억을 넣고 계산을 이게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19만원 받아. 19만원. 단돈 50만원도 못 받아요. 1을 524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0.00019가 나와요. 그 바로 0.19%라는 거 아니에요. 1%도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청약을 33조 중에 다가 시장에 바로 배팅 작업으로 다 들어오지는 않아요. 다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 중에 3분의 1에서 조금 더 보조로 보면 한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은 유통시장에서 잠깐 빠져나갔던 자금이 맞아요. 그래, 적게는 내가 5, 6조 원이고 많게는 한
7조 원 정도 내 보고 있었는데, 예, 요 자금은 다시 얘기합니다. 얘들은 로보틱스를 사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중에 자산들은 두산 로보틱스는 뭐 따상이 아니고 뭐 따따상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뭐예요? 1억에 너가 19만 원 받아가지고 한 몇십만 원 버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 난 로봇주 삼성 로봇 사겠다, 아니면 현대차 로봇 사겠다,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 있을 수 있다 했죠. 또 관련 중가권을 살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선제 급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주말에 보니까 레인보우 로봇은 17만 5천 원대까지 반발이 붙다가 금요일 오후라는 또 징크스랑 또 경계감이랑 또 뭐예요, 저게. 그동안에 약세장에 지금 확신이 없는 일반인들 단타고 또 빠져나왔지. 그리고 꼬리가 달렸는데, 요 자리는 제가 16만원, 17만원 아래로 내려온 16만원대는 위기보다는 무조건 기회다 보고 있습니다. 10월 초 중순까지 박스권이라도 여기 17만원 아래는 박스 하단이요. 1차적으로 제가 20만원대 전후를 박스 상단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이 상단 가격은 추이를 보면서 결정합시다. 현대차 로봇이 누구죠? 현대차 로봇은 현대오토웨버인데, 이 친구도 주말에 지금 18만원 아래로 내려오는, 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18만원을 위협했는데, 어쨌든 뭐 18만원 사가지고 손해볼 주식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18만 아래는 찬스였다는 거죠. 예, 이 종목은 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은 탄력 나와요. 더군다나 지금 조지아 공장이 4분기에 완공이 이제 돼가지고 가동되면 가동 뭐 공짜로 뭐 자재 없이 그냥 기계만 돌아가나요? 발주가 일어나잖아요. 자재 발주 다 일어나고 투입이 이제 원료와 장비 부품들이 다 투입되겠죠? 전기차 생산 라인에 나온 지금 레벨 3급 자율주행 의무장차가죠. 조지아 공장에서 출고되는 모든 내비게이션은 현대오토에버와 자율주행 시스템은 모든 게 현대오토에버예요. 그 다음에 조지아 공장에 들어가는 그 생산 라인의 미국 공장, 지금 울산 공장도 지금 거의 로봇입니다. 네, 노조의 마음을 징 떨어져 버렸어요. 정의선 회장 지금. 점점점이 가속화됩니다. 무인 생산화,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실은 로봇주는 페드가, FOMC가 급을 하면 좋죠. 5.5, 5.6%까지 0.25 아니면 0.35 돌릴 수 있어. 딱 급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0.30. 하지만은 고금리 시대에,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삭감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로봇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주말에 좀 토요일 날 모임 있어가 좀 갔다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뭐 로봇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기업이 다 메이저 기업들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안 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 커피숍 하는 게 알바하는 분들, 치킨집이 일하는 분들, 전부 다 알바생들이 하는 일을 대체할 만한 로봇이 다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파트타임 잡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르바이트생 일자리도 이 로봇이 뺏어갈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그걸 보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자리를 뺏는 거라서 좀 찹찹하지만 시절과 시대가 요구하고 있어요. AI를, 로봇을. 우리가 나이가 뭐 50대든 60대든 40대든 중요하지 않아요. 시대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게가 살아남기 위해서 협동용 로봇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로봇 시대는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놈의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SPG가 급등이 강하게 일어났었어요. SPG가 급등한 거는 조금 사유가 좀 있습니다, 실은. 네, 그런데 지금 뭐 주말에 16%나 급등했었거든요. SPG의 강세도 로봇주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 지금 화요일 자금 들어오죠. 안 그래도 로봇 때문에 청약해가지고 지금 열받았단 말이야. 청약 1억 너가 19만원 받았으면 5천만원이면은 9만원 5천원이면 됩니까? 예, 10만원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봇주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중가권에서는 SPG가 좀 등락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모 대기업과 협업 관계가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급등했죠? 급등했고, 이제 눌림목이 뭐 너가 뭐 38,000대까지 준다면 이건 기회라고 내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또 운반 로봇이죠. 이제 투자 경고 아마 금요일 기준일이었을 겁니다. 투경이 해제가 되면은, 네, 투경이 해제가 되면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투경 해제를 앞두고 있네요. 아, 투경 주위부터 갔다가 해제되니까 바로 해제된 건 아니구나. 네, 그래서 투자 경고 뭐 해제 전후 지정 해제됐네, 그죠? 주의로 바뀌겠네요. 이런 것들이 좀 중과권에 부각할 수도 있고요. 로봇도 제가 중요한 하나의 축이에요. 네, 그런 거 제가 보셔야 될 것 같고. 개별 시세 중에서는 스맥이라는 주가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주가가 등장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 테크인에서 직원들이 분사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만들어가 있는 인력들이 모아진 기업들이에요. 네, 우리 뭐 삼성그룹과 링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주가 정도만. 나머지 뭐 여러분들 보시는 것 로봇 있는데 다 같이 제가 반등은 할 것 같은데, 단 연휴 전에 이번 주 청약 자금 들어오고 화수 시세가 화려하면 어떻게, 수익 구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매도줄 비중 조절은 좀 챙겨가면서 하는 거는 로봇주도 가능하고 2차 전지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나는 지난 뭐 4, 5, 6 사이에 들어가신 분들은 끝까지 기다리신 대가 받으셔야죠, 이제. 제가 7, 8월 달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제가 미워서 좀 거친 표현들을 썼는데, 투자자들은 뭔 잘못입니까? 뭐 조회수 많고 뭐 몇십만 명 보고 있는 그런 이슈 다루는 이런 뭐 채널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거 뭐 그렇게 자기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투자했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와 어떤 펀더멘탈만 위주로 이야기하는 곳도 들어보고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 플로우와 기술적인 흐름, 그 다음에 시장 주체별로 생각들, 그리고 주기별로 만들어진 시장 주도주, 이런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분들은 이 방송이 적합하실 거예요. 원래 취지는 제가 뭐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뭐 자료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주식이 예쁘가 되나요? 뭐 잘생기고 목소리 좋다고 되나요? 중요한 건 실전에 도움이 돼야 되고 수익이 나게끔 만들어야 되죠. 제가 유튜브 다수 구독자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이 작업들이 주말에 일요일 저녁에 또 나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이 방송하는 이 시간을 제가 만족하고 보람이 있고요. 근데 그걸 뭐 아주 대수롭게 생각하고, 네, 정말 폄하하는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좀 힘은 빠집니다. 하지만은 다수가 저를 지금 뭐 믿고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수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 지금 로봇주는 참고 잘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상대적으로 내가 경고할 거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틀간 금냉장에서 기아차 1차 고점을 쳤지. 근데 빠졌는데 8만원 초에서 78,600원이니까 감아버려요. 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끝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지아 공장의 완공 시점이 양호하고, 2차 전지보다도 전기차 자동차주가 약 3주간 정도가 바닥이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양이 그는 우상방을 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는 현대차, 기아차 맞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대표주 현대모비스까지는 포함되고, 이 완전히 다르잖아, 차트가. 2차 전지 차트보다 현대모비스 차트는 2차 전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날이 8월 28일, 오늘 며칠? 이미 현대모비스는 한 4주 앞섰어요. 그래서 당장은 2차 전지는 상단에 딱 들어가면은 지금 뭐 유튜브 보니까 이제 본격 상승이라 여기 하는 친구들 나오는데 아직 시장 경험이 없는 친구들 같고, 이게 아닌 것 같고요. 박스권은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상방을 트는 모델은 자동차가 빠르다는 거예요. 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중에 지금 2차 전기차에 미국 시장에 같이 진출한 우리 부품 회사 중에 서현이와 그리고 화신내 잘발했죠. 이 두 회사가 실은 전기차 들어가는 모듈 팩 양산하고 있어요. 실적도 좋을 거예요. 제가 뭐 3분기 조금 뭐 20% 삭감했다. 그거는 한국 그 저가 모델 그 자동차 안 팔리는 거 있죠. 뭐 이런 애들, 레이 뭐 이런 애들 관련된 그거 같습니다.
이게 서현이와의 모델이고 이 바닥 다진 거 봐요. 거의 변동 안 좋습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했지 목요일 아침에. 혹시나 우리 회원님이 아니고 이게 청취자들이 따라갔더라면 그건 좀 잘못된 전략. 하지만 물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16,000 잠깐 위협하다가 다지고 트는 모습 보세요. 화신. 시간 조정은 서현이와가 차트가 더 예뻐요. 이 가격 조정 다음에 시간 조정을 좀 더 받았죠. 이거 뭐 거의 다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장이 불안 요인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가 에너지가 모아지는 자리입니다. 모아졌다가 빵 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생각하시고. 제약바이오는 조금 쉴 것 같은데 쉬었죠. 알테오젠도 지금 뭐 따라가지고 충분히 터트리면 나오라 했는데 무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빠졌다가 하고. 파이버지는 제가 이번에 SK테크 중심으로 1차 고점 먹었어요. 약세장에 한 바퀴 돌린 거예요, 이거. 요거는 이제 뒤늦게 머물면 안 됩니다. 관전하셔야 돼요. 또 10월 중순 이후 약세장에 오면 5G가 한 번 더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단기 고점은 분명히 먹은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루닛은 제가 이번에 거래하면서 챙기고 난 다음에 공개 추천하기보다는 이거는 자율적 대응으로 내보겠습니다. 트레이딩은 되겠네. 권리락의 반등은 나오는데 조금 간전할 거. 제약바이오 반등한다면은 저는 AI 바이오 새로운 주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거. 그 후보 중에는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번에 뭐 지금 한 달 보해수 물량이 뒤늦게 나와가지고 초과 조정받았는데 이거는 잘 봐야 될 주가 중에 하나. 이게 지금 엔비디아와 협업 관계는 국내 유일한 AI 의료 플랫폼 개발 기업이죠. 한 요 정도만 내 선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벌써 영상 40분이 다 돼가네요. 41분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오늘 드린 이야기 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드리보고 이번 주 연휴는 앞두고 있으나 주중에 2번에 걸친 영상을 올릴 계획이니까 참고하시고 기회가 된다면은 연휴 전이고 분위기는 좀 다운돼 있으나 공개 방송도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좀 주어진 상황을 보고 제가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장하는 3일 무리나 하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의 중추적인 내용을 잘 참고하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